네, 안녕하세요. 대망의 18일이 지났습니다. 그 다음날 오늘 토요일인데, 예, 테슬라가 이제 S&P 500에 편입되기 위해서 18일까지 지수 추종 그 ETF들이 그 쉐어를 사야 되는 기한 날짜였죠, 어제가. 그래서 주가 흐름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고,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테슬라 주주뿐만 아니고 현지 미국인들도 최초로 겪다 보니까 뭐 애널리스트 포함해가지고 전문가들조차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대략만 알고 다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뭐 야후라든가 뭐 페이스북, 트위터 같은 경우 S&P 500에 편입되는 그런 걸 빗대어서 설명해 주긴 하는데, 그래도 이 정도 대규모의 그 편입 이런 것들이 사건이기 때문에,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추측도 많았고요. 그래서 전에 이제 지난번에 저도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 이야기와 기사들 이런 걸 종합했을 때, 그리고 제가 대략적으로 뭐 3개월밖에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예측 같은 것들 종합해가지고 뭐 시나리오, 현실적인 시나리오, 그 다음에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게 이제 주가 올랐을 경우, 그 다음에 크게 주식 변동이 없는 경우, 뭐 이렇게 해가 세 가지로 이제 알려드리긴 했는데, 이제 지난번 제 컨텐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 뭐 500 후반대 막 오르고 있을 때 올렸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6, 17일, 18일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지고 뭐 600, 600 전후, 600 중반, 잘 풀렸을 경우는 700까지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실적인 게 그때 500 후반대여가지고 600은 넘어서 600 초중반 뭐 요 정도에서 이제 편입될 것 같다.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는 컨텐츠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, 아무튼 658이냐 695냐 막 이렇게 그 클로징 주식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막 그 주문 받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. 미국장에서는. 예. 근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그 매매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못하고 일단 주문을 미리 10분 전이나 뭐 30분 전에 받아가지고 그걸 일괄 정산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트에 뿌려주는가 봅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해치 펀드들도 막 팔아 제끼고, 그 다음에 ETF들도 사고, 개인은 양이 적으니까요. 그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뭐 658이냐 695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695로 이제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역사적인 기록에는 695로 종가로 해서 편입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.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S&P 500 장 시작되기 전, 네, 장 시작 개장 전 뭐 그때부터 이제 시작 편입이 돼 가지고 그 500에 편입돼 가지고 뭐 그렇게 거래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월요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,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, 요거 대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 궁금했던 게, 그러면 S&P 500의 대표적인 추종 ETF 같은 경우 무슨 예를 들어서 VOO나 IVB, 그다음에 뭐 스파이 같은 ETF들이 과연 샀긴 샀겠죠? 예. 18일까지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거 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아까 찾아봤는데 요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서 그거 좀 알려드리고,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과연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다들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사긴 샀겠죠. 근데 정말 샀나 봤더니 이제 유튜브 콘텐츠에는 그런 거 올린 건 없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구글링으로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일단 테슬라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거 패턴을 일단 보고 가죠. 5.96% 이익인데요. 이제 폐장, 장 종료 후 거래는
조금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2% 정도, 2.5% 정도 됐는데, 여기 보시면은 개장 시작했을 때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이제 쭉 내렸잖아요. 그 계속 이제 꾸준히 돼가지고 변화 없다가, 여기도 아마 변화 없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들락날락 했을 겁니다. 왜냐면 그 18일이 그 분기 결산하는 그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, 뭐 옵션이라든가 콜옵션, 풋옵션 같은 경우 다 기한이 마감이어가지고 그때 뭐 파는 것들 정리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영향력이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, 여기 그래프에는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, 예,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,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꾸준한 게 아니고 양도 많았고, 마지막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려서 한 10시 정도부터 좀 꾸준히 계속적으로 올라서 조금씩 오르고 사고 오르고 사고 뭐 이렇게 될지 알았더니, 계속 가만히 있다가, 예, 거의 종가 이 끝 지점에 다다라 가지고 이제 그 얼마만큼 살지 다 정산을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. 내려가는 것도 보세요. 뭐 헤지 펀드들 매물을 일단 소진시킨 다음에 이제 사야 될, 매수할 펀드들 이제 그건을 처리해서 그런 건지, 아무튼 판 건들이 있어야지 이제 사는 그런 쉐어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한번 요런 거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거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초반에 요 정도 선 유지되다 보면 아무튼 그 1억 천주인가 1억 2천주를 사긴 사야 되니까, 그걸 사면 당연히 지금 650 정도니까 사면은 한 700은 넘겠다 싶었는데, 여기 내려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. 왜? 과연 이거를 왜 기다리다가 거의 종료될 시점에 왜, 어떤 이유로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싶기도 하고, 모종의 계약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은 됩니다. 예, 개인이 알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.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. 뭐 뉴스에도 정확히 안 나왔진 않고, 이런 팔고 사는 것의 패턴에 대해서는. 아무튼 650 정도에서 670, 666 쭉쭉 하다가, 지금 이 구글 그래프에서는 정확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게 658인가 그런데, 690이 이제 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. 이 그래프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다 좀 작게 나오다 그러는데, 아무튼 갑자기 튀어 올라가서 딱 종료가 됐거든요. 예. 700은 넘지 못해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고, 그 ETF S&P 500 추종 ETF가 과연 테슬라 주식을 샀는지,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보시면 테슬라 ETF 찾으면 이렇게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ETF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etf.com이라는 데도 있고, 구글도 이제 보여주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, 예, 여기 들어가 보면 총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인 것 같은데, 업데이트 기준 이제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좀 개수가 바뀌는 거 보니까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는 것 같아요. 163개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ETF들이거든요. 대표적인 게 이제 QQQ, IYK라는 ETF도 있고, 여기 보시면 순위별로 나와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, 네, 여기 있네요.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, 20페이지. 여기 보시면 테슬라 마켓밸류 15% IYQ, ETF고, 여기 세 번째 보면 유명한 ARKQ도 있네요. 네. 11%를 가지고 있네요. 11%를 가지고 있는데, 여기 보시면 금액으로 보면은 더 크네요. 이게 15% 가지고 있는 IYK보다. 그래서 요거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ETF들이 이렇게 하면 조회가 되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ETF를 이용해서, 예, 여기에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 주식 좀 불안해서 그것만 몰빵을 가긴 조금 두려워.
그랬을 때 적당한 ETF 없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의 비율을 적당히 고르셔가지고 유명한 ARKK라든지 ARKQ를 가시든지 ARKW를 가시든지 이게 다 있잖아요. 예, 요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아까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ETF.com이긴 한데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. 그 S&P 500에 보시면 펀드 네임을 보시면 보세요. 펀드 네임 보시면 이게 어떤 종류의 그건지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XNTK 같은 경우 S&P 스탠다드 앤 푸어스 푸어스 기관의 어떤 유에 속하는 이제 ETF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. S&P 500는 아니지만 네, 이런 것도 지금 테슬라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들이 꽤 있는데 이거를 사고 팔고 이런 기관들이 개인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 매일매일 보시면 차트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도 물량들이 있잖아요. 이런 기관들이 사고 파는 거죠. 그때. 그래서 또 ARK 같은 경우는 뭐 10%인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사고 파는 것들의 움직임이 매수 물량이 이제 서로 엇갈리고 상호작용 해가지고 그런 그래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. 개인이 사는 거는 그렇게 막 차트를 막 움직일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. 보면. 그래서 이렇게 있고 보면 제가 아까 쭉 찾아봤는데 S&P 관련된 ETF는 테슬라 보유된 그 ETF는 있어요. 근데 S&P 500는 없더라고요.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없죠? 두 번째 페이지도 나스닥 100는 있는데 S&P는 없죠. 여기 SPDR, S&P 캐주얼 클린 파워 ETF는 있네요. 이거 500는 아니고 QQQ도 있네요. 4.5%가 테슬라 주식이네요. 여기도 헤일이라는 S&P 캔쇼 스마트 모빌리티 ETF가 이미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. 자,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 18일 날 샀던 VOO나 스파이나 IVB나 그 S&P 500를 추종하는 기관이 산 것에 대한 테슬라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한 거는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된 걸로 보입니다. 예, 없죠? 네. 네, 여기에 업데이트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은 그럼 18일 날 그럼 안 산 거냐?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대표적인 S&P 500 추종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중에 스파이를 봤습니다. 스파이 보시면 18일 날 마이너스 0.4%네요. 여기 보시면 패턴이 자, 여기까지는 테슬라랑 패턴이 또 달라요. 네,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이건 달라요. 여기까지. 이건 테슬라랑 전혀 관련 없는 이제 그런 차트인데 그 종료 30분인가요? 10분 전에 테슬라가 갑자기 올랐잖아요. 그때부터 똑같아집니다. 이게 패턴이. 여기 보시죠. 올라간 거. 695까지 급상승한 거. 얘도 지금 요 아래부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그쵸? 자, 또 하나. 예, 요건 보세요. 요거는 지금 S&P 500 인덱스거든요. 자, 여기까지는 테슬라랑 상관없죠. 자, 끝나기 전에 급상승했습니다. 네, 이게 테슬라 모습이랑 똑같죠? 그리고 아까 스파이랑 요 뒷부분은 스파이랑 똑같죠? 스파이. 네, 여기 S&P 500 인덱스고요. 예, 보시면 이거는 IVB S&P 500 ETF입니다. 이것도 지금 인덱스 펀드랑 똑같죠? 아까 스파이랑 똑같은 모양. 여기서 지금 구매했다는 걸 알 수 있죠? 네.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. 예,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 ETF. 얘도 마찬가지로 S&P 500 인덱스랑 똑같이 움직이다가
마지막에 상승했죠. 테슬라 살 때 이후부터. 그렇죠? 자,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주말이고 18일 이후는 이제 종가대로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매매는 체결을 한 것 같긴 한데, 그 각 ETF 데이터베이스에 테슬라를 샀다고 공지하거나 이제 업데이트를 수정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차트만 보면은 지금 테슬라랑 같이 이제 움직이려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은 구매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차트로만 보면. 근데 아직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진 않아 가지고요. 예, 제 수익률은 현재 그 695 편입 시점에 멈춰 있는데, 자, 695죠. 지금 수익률 40%, 40.7%입니다. 지금 조금 이제 폐장 후 거래에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,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이번 주 많이 올라갔고요. 수익률은 이렇게, 예, 자산 규모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때 지난번에 그 세금 정산한다고 250만 원 수익 실현했는데 20%가 19% 정도 됐는데, 이번에 또 20%가 넘었네요. 또 테슬라 비중이 지금 제가 한 88%인가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.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얘가 오르니까 지금 자산 규모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제가 처음 찍어보는 건데 1,100만 원 수익. 예, 요렇고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S&P 500를 보면 어 이제 다음 주에 테슬라가 이제 그 목록에 뜨겠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S&P 500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S&P 1500도 있고 S&P 글로벌 1200도 있고 S&P 100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, 이게. 근데 이제 S&P 500 들어갔는데 과연 테슬라가 여기만 들어가고 요 1500이나 100이나 글로벌 1200은 안 들어갈까요? 음. 이제 들어갈 것 같죠.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디 가도 뭐 보이진 않는데, 뭐 들어갈 때마다 그 해당 위원회에서 뭐 따로 뽑겠죠. 뭐 이제 조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. 근데 크게 조건이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. 예.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또 컨텐츠를 올려주시는 이제 외국 분들이나 국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예, 그거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아직 뭐 정보들은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더 이제 편입될 여지가 충분하고,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컨텐츠에 올려드린 것처럼 다우존스 편입 요런 얘기도 외국 그 기사에도 나왔잖아요. 그래서 한번 올려드린 거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S&P 500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어떤 그 예측은 막 750, 800까지 예측한 게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내마녀의 날을 일부러 이 날짜에 편입시킨다라고 한 것은 S&P 500에서 충격을 좀 덜하고자, 예, 충격을 좀 덜 얻고 데미지를 덜 얻으려고 요 날짜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편입 날짜 기한을 준 것 같습니다.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요 날짜가 아니고 상승기에 날짜를 하나 찍으면 800을 여기 어떻게 편입시킵니까, 이거를. 그렇게 비싼데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조정기에 내마녀의 날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물건 빼는 요 조정기에 일부러 날짜를 맞춰가지고 편입 시점을 맞춘 것 같고요. 그렇게 낮은 시점에서 맞췄기 때문에 엄청 상승기에 맞췄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SM 편입되고 나서 쭉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,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마녀의 날, 그러니까 조정장이 있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하게 산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예. 많이 오르지 않고 산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폭삭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좀 희박하다고 생각되고요. 695인데 지금 폐장 이후 677인데 650, 70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적당할 것 같고,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상황에서 650에서 695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무난할 것 같은데, 이제 뭐 기사나 이런 데
보니까 아직 물량을 덜 샀다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, 또는 S&P 500뿐만 아니고 1200, 뭐 글로벌 1000, S&P 100 이런 거까지 다 편입되는 그런 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면,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더 오르겠죠, 당연히. 물리적으로 사야 되니까. 그러니까 아마 떨어지는 건 잠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잠시일 뿐이지 장기간 쭉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. 예, 떨어지더라도 잠깐 떨어지고, 잠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를 하루 이틀 하거나, 하루 이틀 하거나 아니면 물량이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2, 3일 계속 뭐 3%, 4%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S&P 500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개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, 전문가도 모르니까요. 속단할 수는 없는데,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는 추가로 더 구매할, 기관에서 ETF들에서 추가로 더 구매할 수 있는, 지금 아직 덜 샀다, 더 사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하루에 뭐 3%, 4%씩 조금씩 오를 것 같고요. 뭐 더 살 게 없다,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잠깐 조정이 오는데, 너무 고가에서 이 S&P 500 기관들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. 떨어져봤자 우리가 평소 느끼는 그런 조정장 있잖아요. 뭐 3%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, 나스닥 따라가지고 뭐 그 정도의 조정이 있다면 그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. 예, 그렇게 되고 막 10%씩 떨어지거나 뭐 그런 일은 확률상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테슬라가 이렇게 뭐 지금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뉴스 보니까 테슬라 그 중국이 아니고 그 뭐 어디죠? 공장 멈췄다고는 하는데, 뭐 그거 18일 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소식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거의 이제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주식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데 영향이 없긴 했거든요. 근데 뭐 그다지 그게 또 막 큰 악재인 것 같지는 않고, 아무튼 나쁜 소식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서, 그렇게 뭐 테슬라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단타 준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떨어지면은 뭐 팔았다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하실 텐데, 지금 상황상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되게 저가에 산다, 그런 기회는 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저는 이제 뭐 조금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긴 할 건데, 그래서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, 추가 매수를 하긴 할 건데, 이렇게 팔았다가 그럴 때 살려고 이제 다 팔았다가 또 왕창 사거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. 예. 왜냐면은 다음 주도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요 정도의 몇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예, 가능하시면 이제 파는 거는 굳이 파지 마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떨어질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신 거 한두 개 더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 기다렸다가 조정이 안 오면 그냥 가는 거고요. 뭐 5%나 그 정도 떨어지면은 상황 봐가지고 한 개 정도 더 사는 거고,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그러면 이제 695까지 올라서 수익 좀 많이 늘어나셨겠죠? 축하드리고, 다음 주도 예, 거품은 끼지 말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 테슬라 주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